아, 여기 누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입장해서 이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인 듯해 보이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가신다. 네, 그럼 우리 다 밥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네. 힘차게 소리가 안 짧고 들리는 굵게 것 오늘은 소리 안 들려요, 진짜.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네 네, 짧고 들리는데. 굵게 잘 들려요. 들리십니까? 예예. 들립니까? 예.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비전문가 이라고 합니다. 예. 전문가 이광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들 소개시켜 예. 오늘 아다미 TV의 김양순 선생님 네, 함께하고 반갑습니다. 계시고요. 예. 무궁화 TV 광경 TV의 광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주의길 TV 모르드게 TV 김병기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수재단 이비화 목사님 오늘 예,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상황을 예,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죠. 네, 미국이 지금 이게 팩트 체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저는 지금 오리무중에 돼 있는데 지금- 뭔가는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 네. 예. 겉으로 보이면 이게 다 들통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아, 뭐 저기 군대들이 막 이렇게 뭐 워싱턴으로 직결하고 뭐 예, 막 그러고 그러던데. 있는데 근데 확실한 팩트를 체크를 지금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팩트 체크가 되는 부분이요. 일단 먼저 팩트 체크가 되는 어떻게 부분은 팩트인가요, 우선은? 뉴스 있어 나오는. 아니 일단은 워싱턴을 완전히 네. 공세는 했죠. 네. 주 방위군 25,000명을 투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큰 쇼핑몰 예. 하고 지하철역은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밤 9시 이후로 못 돌아다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텍사스주에서는 부정선거 관련자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 여자분. 그죠? 한번 체포가 됐어요. 언제 체포된 건가요? 1월 13일 날 체포됐습니다. 1월 13일 날. 근데 반팔을 입고 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텍사스가 좀 덥긴 하지만 그 1월 18일이면 겨울이거든요, 사실. 근데 걔는 네. 겨울이라도 그렇게 안 춥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차피 반팔은 입을 수 있어요. 여름이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겨울이거든요, 거기도 예, 텍사스도. 예. 저도 이제 오클라호마 바로 윗주에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네, 겨울도 춥습니다. 예, 근데 반팔을 입은 채로 이렇게 체포가 됐는데,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사진이 지금 맞게 쓴 건지 아니면은 그 전 거를 갖다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선은 체포됐다고 하니까 우선은 이게 1월 13일이 아니라 훨씬 좀 전일 한두 달 전에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우선 예,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발표를 그때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페이크 뉴스나 과장 보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주 방위군이 지금 워싱턴 DC를 지금 계속 그쪽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시큐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내셔널 가드 두 군데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내셔널 가드가 주로 하는 시크릿 서비스는 어딜 말하는 겁니까? 시큐리티 서비스도 이제 백악관 시크릿 서비스. 백악관 쪽이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시크릿 서비스가 이제 거기 방위군에 해당되는 거를 또 전체 관리하는 거를 시크릿 서비스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아,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반 국방부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방위군 자체를 네. 통제하는 헤드코트가 네. 국방부 장관이나 거기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시크릿 서비스 그 다음에 내셔널 가드에서 어떻게 보면 산하 소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불분명한데 내셔널 가드가 주 방위군이죠. 주 그게 아니 또 다른 겁니까? 내셔널 가드는? 내셔널 가드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그 미국 명칭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내셔널 가드가 주 방위군 맞습니다. 네, 주 방위가 맞나요? 네, 그러면 내셔널 가드하고 시크릿 서비스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해가지고 저도 네. 우선은 그렇다는 것만 우선은 예. 그리고요 그 월드런 대령이라고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트럼프 법률팀 소속의 대령이거든요. 그 군대 소속돼 있는 대령인데 지금은 이제 제대했겠죠. 편하고요.
예편했겠죠. 예. 지금은 이 사람이 이제 군 정보통에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조지아주 투표기계에서 방대한 데이터 유입이 확인이 됐는데 그게 중국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쪽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드런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의 선거 개입이 확인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게 어제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한 점이 있기는 하잖아요. 뭐냐면은 지금 내일 모레면은 바이든이 취임을 해야 되는데 예. 바이든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하고 해리스 이 두 사람이 요즘 보통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출연되면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네. 그것도 연기했다는 리허설도 취소 다 리허설 했죠. 취소하고. 리허설도 다 리허설 취소했고. 취소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뭐 세계 각 대사들이나 세계 대통령들한테 초청장도 보내고 이게 전 세계 뉴스가 나올 텐데 일반 통상적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상적이면은 뭐 이제 해외 정상들하고 누구누구랑 그렇죠. 통화했다더라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전혀 안 나오니까. 초청장 보내가지고 언제 이렇게 와달라 내빈들 이렇게 해가지고 앉는 자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는 동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경호하는 일까지 할 게 너무 많은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 미국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은 제일 처음으로 외교적 행보를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나토, 예? 나토, 일본, 나토, 일본, 인도, 중국 요런 중요한 몇 개국들 이 사람들하고는 통화를 하잖아요 보통. 예?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런 나라들하고 제일 먼저 통화를 했거든요. 취임식 하기 전에라도. 근데 그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에 대한 뉴스도 안 나오고 네, 네. 그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해리스에 대해서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오바마나 또 힐러리에 대해서 언급도 없어요 지금. 네. 민주당의 대표적인 그런 오바마 사람들의 힐러리는 아무 그런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나오는 이게 이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이 이론은 예. 솔직히 제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예. 지금 페이크 나오는 뉴스가. 이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지난번에 정전 사태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전 사태를 이용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카말라 해리스하고 조 바이든을 다 잡아들였다. 다 잡아들였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그냥 유튜브상에 왜냐면은- 올라오는 게 그런 게 예, 있어요. 예, 아니 왜냐면은 지금 너무 아무런 언론 행보를 보이는 게 없고 외국 정상들하고 통화도 안 하고 뭐 언론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런 이론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만약에 정말 체포를 했다면은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주목하고 있는 언론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사람 여기 보도가 안 됐을 리가 없거든요. 그 근데 소문이 안 집에서도 날 리가 모르게 딱 잡아서 유튜브 상에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없고 올라왔는데 근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신빙성이 더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말이 좀 웃긴데 이게 왜냐면은 확인이 다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거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은 특수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생각하면 안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 만약에 정말 잡혀갔다면 그 주위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니 나가는 모르게. 언론이 다 그러니까 통제하죠. 지금 우리 그 이란의 전화 통화가 하루만 안 돼도 이게 벌써 그러니까 이란의 그 솔레이만인가요? 네, 술레이만. 솔레이만 그 사살했을 때 공항에서 사살했을 때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최고 사령관을 그냥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암살해 버렸잖아요. 그런 미국의 그런 정보력이랑 그런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 가서 근데 이건 우리 그냥 그 미국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은 어디 사는지 뻔히 정보력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특수부대 몇 명 보내면은 원하는 요인들 그냥 다 잡아들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니, 물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근데 물론 뉴스에서는 그렇지만요. 펜스 부통령이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누구하고요? 저기 맞아요. 예? 여자 지금 말하는 카말라 해리스. 네, 거기다가 축하 전화 했다고 뉴스에 막 아 맞다. 그런 뉴스도 나오긴 했어요. 그거 언제 며칠 전에. 며칠 어제. 전에요? 어젠가. 어제예요? 어제. 그래? SBS인가? 거기서 나왔어. 아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 잡혀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됐다면은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요 이론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안 잡혀갔어. 만약에 바이든이 됐으면은 네. 뭐 문재인이라든지 각 나라에서 또 축하를 그렇게 보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어제 어느 분이 글을 보냈는데 제가 자세히 좀 읽을 걸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일부 계엄령 때려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작전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에서 알면 국민이 놀라운 사실이 있다. 차마 거기 세세하게는 발표를 못한다. 뭐 이렇게 해서를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작전 중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분은 거의 항상 저한테 이렇게 보내줄 때 거의 이렇게 거의 밖에 이렇게 쭉 항상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내가 가고 그냥 사실 깜빡하고 그걸 다 못 읽었는데 이 보내드릴 하트. 거.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말이 있고. 굉장히 신뢰성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론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고. 트럼프가 무조건 된다. 트럼프가 지금 그- 작전 중이다. 저기 바이든이 뭐 바이든 아들인가 헌터 바이든이요? 그 사람이 뭐 중국 그 장기 그거 하는 것도 관여돼 있다고. 활용. 일단은 최근에 나온 뉴스가 척 슈머 그 민주당 상원 뭐라 그러지 원내대표 척 슈머 그리고 뭐 누구지 저기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힐러리 소화성애 그거 뭐 네, 그런 그거는 사진이 계속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돌았던 그거는 소리고, 그랬는데. 예, 그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밀 해제를 해서 그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모든 비리가 이제 폭로될 수 있게끔 대통령이 기밀 해제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오던 게 대량으로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그걸 다 막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미국 국민들한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나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아니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이제 저런 사파 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드문드문 나오는 건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한 거는 없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근데 이제 기밀 해제는 했다라고 뉴스는 나오는데, 그쵸, 그 기밀 해제했다는 거는 어떤 거 기밀 해제했냐면요. 오바마 게이트 기밀 해제. 오바마 게이트 기밀 해제인데, 네. 오바마 게이트에도 오바마 게이트가 어떤 거냐면요. 힐러리 그 있잖아, 힐러리가 러시아 스캔들, 예, 러시아 스캔들, 예, 예. 그거를 이제 트럼프한테 뒤집어 예, 씌운 예, 거에 예, 대한 예, 거 이제 예, 그게 예, 이제 예, 기밀 예. 해제를 했는데, 네, 네.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그 바이든이나 그 오바마, 힐러리 그 전부터 행했던 악한 일들 있잖아요. 네, 네. 사악한 것들 네. 기밀 해제하면서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다 오픈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점점 더 큰 것이 빅 뉴스가 나온다 예. 하는 것들이 이제 그거 안에 이제 포함돼서 미국 사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그 사악하고 추악한 짓들이 이제 다 폭로될 거를 예고한 거죠, 지금. 요거 관련해서 예. 그 미국 그 국무부에서 그 인신매매를 대응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했거든요. 미국 국무부에서. 그러니까 관련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무부에서 그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아마 이런 그 소화성애 관련 범죄 요것도 같이 언급하려나 이런 이제 기대는 있습니다. 할 겁니다. 예, 왜냐면 예.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주 악한 범죄 중에 하나가 이제 소화성애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국. 그 장기 척출도 예. 그게 거기서 아마 오픈이 된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선한 장기를 위해서 이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끔찍한 거. 진짜로. 그러니까 애기들을 인신매매해서 장기도
아 진짜 그게 사실이 국회 아니었으면 앞에 가면은 그거를 해놨어요. 아마 너무 끔찍해요. 어디 앞에 가면요? 국회의사당 앞에. 우리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우리나라 앞에 국회의사당. 그 장기 척추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그런 거를 우리나라 글도 사람이 써있지만 아니고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람. 화룡궁 그 사진만 긁고 보면 막 저기 끔찍해요. 인천 연안군도 앞에서도 그거를 해가지고 아. 중국인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시위하고 하거든요. 화룡궁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도 와서 중국의 자유를 외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알리는 네. 팀들도 있어요. 그 어쨌든 얘들은 간에 아예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겠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그 미국 상황이 지금 뭔가 일은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네. 뒤에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나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팩트가 나오니까 이건 어느 쪽에 이게 시소 싸움이라서 예. 어느 쪽에 이게 기울어지느냐가 지금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1월 20일 돼 보면은 바이든이 뭐 취임을 하느냐 안 하냐 만약에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는데 저는 바이든이 취임식을 못할 거라 자, 그 생각하는데 여기 몇 거기 분이지만 16일이니까 한 네, 나흘 자, 나흘 하나, 둘, 남았잖아요.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분 계신데 1월 20일 바이든 취임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어요. 취임할 것 못합니다. 같다. 몰래 할 것 같아 몰래. 아니 못해. 못해 몰래도 아니, 못해요. 그럼 못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몰래 잘 몰래. 못할 것 같다. 네. 벌써- 나는 할 것 같다. 나는 취임할 것 같다. 아 할 못한다. 거 없어요? 못한다. 아무도 없어요. 몰래 아니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또 하고. 못할 것 같다. 사실. 네, 못할 것 같다. 다 왜냐면 못할 것 몰래를 같다. 할 수가 없어요. 아유.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못할 것 네, 같다. 못해요. 네.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취임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 몰라 여기 그랬어요. 8명 중에 7명은 바이든이 취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네요. 네. 목사님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기 정말 아까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이죠. 벌써 20일이면 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 시간으로도 그러면 그 시간에 준비를 다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제 그게. 바이든이 이번에는 약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니 약식이든 어쨌든 간에 그 자기 우방 국가 원수나 뭐 초청 안 하고 하여간 하는 그 거죠. 사람들은 약식이니까 초청 전혀 안 하고 그냥 그냥 국회에서 물 한 자기가 잔 하니까 갖다 놓고 하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안 해도 아니 이미 그거 한다고 확정이- 나왔나요? 한다고 나왔어요. 아니 확정이 그래요? 되면 각 나라에서 뭐 축하 뭐 이런 국회에서 거 한다고 메시지가 국회에서 없잖아요. 하겠다라고 바이든이 나왔어요. 예. 누굴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건가요? 이제 대변이 바이든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민주당 거예요. 그렇게 했다. 약식으로 하겠다. 초청 안 하고 그냥 약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여튼간 저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을 하는데 그걸 보고 미국 국민들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는 이제 뭔가 이제 미국의 사당이 이제 간다. 저는 이런 쪽이고요. 하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네. 만일 이제 바이든이 취임하면은 취임한 그 다음 날 바로 탄핵 시작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예, 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예. 아니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탄핵되면은 부통령 카밀라가 걔가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게 근데 그 탄핵이라는 작전인지도 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3개월 만에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미국은 오래 미국 걸려요. 같은 경우는 몇 년씩 해요. 아니 미국 그러니까 딱 하면 이제 그냥 그게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통과되면 거기도 끝나는 건데 네, 상하원이 이제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될 확률이 하원에서 표가 많이 나와야지 안 되는데 이제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좀 다수거든요. 지금 그 이제 바이든을 자꾸 이렇게 거기가 통과될지라도 그 제가 인정이 되려면 재판하고 하는 기간이 걸리겠죠. 1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취임 자체가 취임 예. 만약에 한 달이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그러면 정권 마음대로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어차피 처음에 이 바이든이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작전을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미국 대선을 일단 개판을 놓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 부통령으로 나온 사람을 결국에는 만일 밀어붙인다 그러면 부통령으로 나온 사람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앉히려고 일부러 그 작전을 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은 못할 것 같으니까 탄핵도 안 이루어지겠죠. 예. 또 어쨌든 간에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이 자격도 없는 데다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1월 20일날에 들어서 뭐 약식이라든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버리면은 쉴을 못 쓰는데. 이제 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런 예.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4일 동안 미국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뉴스 같은 거, 그 쓰레기 뉴스 같은 거 보지 말고 진짜 그래도 이제 미국 통들에 대한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래도 미국에 관련해서 옛날부터 많이 방송해 오던 유튜버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방송을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좀 싶어요. 예, CNN이나 이것도 쓰레기 뉴스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예, 어쨌든 간에 좀 주의 깊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가 이번 주가 지나면 뭔가가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 지금 워싱턴에 주 방위군이 25,000명이 네. 뭐 끊임없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모였다고 하는데, 이 군사에 대해서 이게 밀리터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은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딱 저 주 방위군을 보면은 야, 저거 제대로 훈련이 안 되거든요. 당나라 군대에 몇만 명 갖다 놓은 거구나. 갖다 놔도 저게 특수부대 1-2천 명 갖다 놓아도 충분히 제압할 만한, 해병대 한 뭐 1개 연대만 갖다 놔도 충분히 제압할 만한 그 정도 수다. 제가 이제 딱 그런 게 보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주 방위군을 물론 이렇게 그쪽 워싱턴 DC에 깔아놓긴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거사를 치를 생각이 있다면은 미 해병대 사령관은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 충성을 하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말이 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 해병대 1개 대대는 아니고 한 1개 연대 정도만 동원해도 저기 지금 주 방위군 와 있는 저 당나라 군대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DC에 많은 군대가 모여 있긴 했는데 그게 우리가 야, 저거 굉장히 워싱턴이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트럼프에게 굉장히,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다 이렇게 끌어 모아놨다. 네?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반대로 저게 워낙 당나라 군대처럼 딱 보이기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안 되게 딱 보이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바이든의 취임식을 위해서 저 군대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거 제압할 수 있을. 근데 바이든이 갖다 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바이든이 갖다 놨다고 하면 리허설도 하고 모두 연습을 하겠죠. 아니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주 방위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리허설은 아예 여기 약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행사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행사가 아무리 없다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하거든요. 기본적인 거. 근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그런 특수요원이 아니라도 군대를 이렇게 좀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지.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어제 나가서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육해공을 다 장악을 하고 계신다고, 군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님을 더 신임을 한대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사왔고, 전쟁이나 이런 데 나가서 사고 나갈 때는 트럼프 대통령 꼭 나가서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참여를 제가 하고 봤을 때 하기 이래요.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해서 그 주 방위군을 배치해놨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피상적으로 어떤 명령 개통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주 방위군이란 말이에요. 국방부 참모총장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육군 참모총장이나
뭐 해병대 뭐 참모총장 이런 사람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주 방위군이 온 거란 말이죠. 주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지사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쪽의 명령 개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그 주지사들한테 좀 군대 좀 보내라고 해라. 네?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이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했으면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도 않아요. 바이든 쪽에서 너무 겁을 먹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에서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진짜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워싱턴을 지금 계엄 비슷하게 그렇게 아무도 못 움직이게 폐쇄시켜놓고 군대도 너무 많이 갖다 놓고 근데 갖다 놓은 군대들은 내가 딱 보니까 당나라 군대고 네,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온 군대들 그 주가 뭐 미시간주, 리노이주 뭐 이런 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어디지? 그 바로 위에 그 하여튼 예 그런 데서 그런 데서 왔는데 예, 예. 거기가 공화당세가 우세인가 아니면 민주당세가 우세인가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저기 주지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알아서 군을 제가 투입시켰다는 그냥 얘기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말하면 이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텍사스 같은 데서 투입이 됐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이제 그러면, 트럼프 예,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연결됐을 뭔가 수도 연결이 있겠죠. 돼가지고 액션을 취했을 것 네. 같은데 그 민주당 우세 쪽에서 아니면 그 주지사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면은 그쪽에서 보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제 댓글에 우리 성구자 방송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3월 4일 취임식을 하신다는 글을 남기는 분들이 있는데 3월 4일이요? 예,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3월 4일 날 취임식을 가지실 거다. 아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 그런 취임식을 이야기도 한다는 있더라고요. 글을 남긴 글을 보셨대요. 그래서 오늘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지 얘기를 좀.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런 걸 남겼으면 언론에 다 나와요. 메인 미디어 스트리밍에 다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언론인데 정식적인 막혀가지고 근데 지금- 막말이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뉴스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트럼프 근데 대통령이 진짜 어쨌든 간에 1월 20일 해봤자 이제 4일 남았는데 요거를 좀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요거를 그렇죠. 좀 지켜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선이 안 되시면은 미국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 또 이제 텍사스가 독립을 선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지난 그 말이 많이 예, 저번에 나와요.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텍사스에서 보고 있어요.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텍사스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텍사스 그 주지사인가요? 주지사가 국무장관, 텍사스 쪽 국무장관. 텍사스 주지사인지 국무장관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독립하겠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 영방법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는 수정헌법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는 우리는 있을 수 없다. 미국 연방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못 걸 것이다. 그리고 텍사스는 그럴 만한 경제적인 수준도 돼요. 전체 OECD 전체 이제 국가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GDP가 12번째예요. 텍사스 주가 전 세계 12번째예요. GDP가 그 대단하다. 텍사스 주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디 가도 뒤지지 않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미국으로 들어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역사적이나 경제적이나 모든 걸 봤을 때도 정치적인 거 봤을 때도 독립 가능성이 커요. 그럼 미국에서 텍시티가 일어나면은 플로리다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플로리다도 예. 플로리다도 원래는 이제 스페인 땅이었죠. 스페인한테 산 거잖아요. 플로리다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마르크스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못 산다고 들고 일어나면은 연방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돼야지만 미국이 조용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현실화됩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진짜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이 더 고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팩트를 또 겸비한 뉴스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까지는 다 연막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좀 이제 자리가 잡혀가면은 정식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식적인 공식 메시지도 나올 것 같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상황이 팩트라면 예. 이 트럼프 대통령도 좀 결단력이 덜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뭐든지 저도 비밀리에.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보면 네, 저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용감하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이익 챙기는 거는 아주 뛰어난데 이런 이 세계를 자기 말 하나로 세계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 챙기는 건 없었어요. 아니 보편적으로 네. 그런 미국 위주로 하려고 하는 아 그런 거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자국 위주로 개인의 개인은 없지만 이익을 취한 건 그러니까 없으니까. 개인적인 그런 건 없지만 미국 위주로 이제 그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는 이제 좀 뛰어나는 건데 그런 어떤 세계 전체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인류를 위한 거야 하고 이 결단을 하는 거는 좀 미적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면. 끓인다기보다도 우리가 한 사람을 잡아들이면 정보가 새 나가니까 다 도망가고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 이제 한꺼번에 척출을 하기 위해서 일망타진하시겠다. 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다 어디 누구는 누구를 이렇게 하게끔 다 해저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목사님 뭐라고 그래서 어느 날 말씀하시나요? 한꺼번에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촉박해. 네. 아니야, 그게 지금 다 세계를 배치가 위해서 돼 있다고. 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예. 이겨야 되는 그런 아이고, 관점에서 이 조마조마. 기도하고 자, 우리는 그 이상 기도하면서 그 이하는 뭐 근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님만 우리가 이제 우리 가진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는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미국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적인 그 미국인들의 사상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필요는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특수성이 이제 선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켜가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면서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게 당장이야. 트럼프 대통령 숙제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다소 좀 사나흘밖에 안 답답하고 남았는데. 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만의 그 사고력이라든가 그 미국식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거를 좀 이해한다고 하면은 예, 좀 더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이제 나타나겠죠. 역사가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니까 지금 있는 건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흘밖에 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서 없고 군대가 자기를 지지한다고 뭐 성명서를 발표했나 뭘 아무 힘이 없는데 자기 다 떠나갔고. 아니 지금 미리 이야기하면 다 정보가 새 나가니까 안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는 겁니다. 이론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군대하고 딱 힘을 모아서 비밀 작전을 펴고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이론이 예, 있습니다. 비밀 작전. 그러면은 이제 우선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넘어가시고 예.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확실하게 무슨 얘기를 할 건덕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렇죠. 취임식이 열리든 안 열리든 간에 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안개가 그렇죠. 걷혀진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팩트를 보고 지금 얘기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떠들어봤자 되게 답답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긴 있는데요. 왜냐면 저는 이제 페이스북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어디서 불이 나면 가장 많이 뜨는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뜨기면 계속 정보가 올라오는데 트럼프나 그 미국에서 이런 정보가 안 옵니다. 그런 거는 만약에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다 가짜가 자파야. 많잖아요. 막 돌아다니는데 페이스북에는 그런 없어. 글이 안 페이스북, 올라오는 거 트윗 보면은 다 자파야. 트럼프가 확실히 어떤 일을 지금 지금 하고 있다. 뭔가가. 네,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에라도
계엄령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죠 뭐. 근데 뭐 트럼프 지켜봐요. 대통령은 법을 어기지 않고 예. 헌법자를 처단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백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백신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네네네. 백신 문제 많이. 자 미국에서 미국 의사분이 56세인데 화이자 백신 맞고 돌아가셨어요. 예. 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23명이나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했고요. 예, 예. 독일에서는 이게 어느 백신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90세 여성분인데 1시간 후에 백신 맞고 사망하셨고, 예. 그리고 중국 시노백 백신 맞으면 백신은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예방률이 50.38%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반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맞아야 좋다고 되나요? 해서 사람이 다 그러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어떻게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그냥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확진자들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어도 약도 없고 가만히 시간 지나면 그냥 저절로 낫는데 네네. 굳이 백신을 맞아야 되냐고요. 위험을 부담을 가지면서. 안 맞지. 그리고 이 백신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6개월밖에 안 간다며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 6개월밖에 안 간다며요. 예, 그럼 6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맞냐고 이거를. 이 정부에서 네. 백신 맞아서 죽어도 정부는 책임을 안 진다는 그 법을 말을 너무 웃기다. 만들어 만들었죠. 그런 법을 만든대요? 만드네요. 예, 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이제 연세 드신 분 노약자를 마루타로 마루타로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 거죠. 정부에서 얼마나 신뢰를 못하면 그런 법을 만들겠어요. 그 죽어도 그 백신 맞고 죽어도 우린 책임이 없다. 맞아야 되는 사람 안 맞으면 또 처벌 당하라. 가지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법을 만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자의적으로 했을 때는 뭐 책임을 못 지겠다 하지만 강제성을 갖게 맞게 한다면 그렇죠. 책임 못 지겠다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그렇게 안 맞으면 법적으로 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어제 카톡에 올라오는 내용은 카톨릭 그 원로회에서 예. 이 백신들이 키신저 이렇게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들이 666 칩을 거기다 넣어서 전 세계 국민을 10% 통제. 내지 15%를 뭐 없애겠다라는 그런 말이 떠돌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예. 요번에 어제 그 글이 올라왔고 영상도 그게 이제 추기경님들 원로에서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영상은 삭제가 됐어요.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영상은 삭제됐고 글은 남아 있는데 이 백신은 절대로 화이자고 뭐고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올린 영상입니다. 추규경님인가 이게 원로 저기 우리나라 추기경님? 아니요 바티칸에서요. 바티칸에서? 네, 그 교황님도 본법자다. 네 그렇게 그거 말씀을 봤어. 하셨어요. 네. 그 원래 그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에 중국 강연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네. 자기의 목표는 뭐냐면 전 세계 인구의 감축이다. 그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인구 10%를 전 세계 인구 감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 세계 살아나지 못한다 해서 전 세계 인구 감축이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가 계속 꾸준히 했던 게 뭐냐면 백신 개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거는 전쟁밖에 없어요. 현재 전쟁이 일어나야지 전 세계적인 인구가 한꺼번에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전 이후에 인구 감소 일어났죠. 1차 세계전 때 인구 감소 일어났죠. 그러니까 전쟁을 겪지 않고서는 인구가 감소가 단시간 내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보이지 않고서는 인구가 한꺼번에 감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경제가 같이 망하고 같이 이제 피해 복구가 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손쉽게 인구를 감축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런데 바이러스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면은 경제가 또 멈춰요. 그러니까 경제를 멈추지 않고 인구를 감축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백신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MGO 있죠, MGO. 네, MGO가 뭐냐면은 이제 그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그 곡물 생산량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사람이 그 몸에서 그 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수명이 감축이 돼요. 그거를 MGO 식품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쥐한테 계속 MGO에서 나온 식품들을 먹였는데
쥐가 기형아가 태어나고 쥐가 질병이 생기면서 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MG 식품들 미국에서도 한동안 일어났다가 지금 안 먹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들.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잖아요, 지금 MG. 네. 예. 그걸로 해가지고 다 식량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감축시키겠다. 근데 이제 그 탄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백신이에요. 백신에다가 어떤 그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서서히 죽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일으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인체 안에서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수명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빌 게이츠가 그래서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이 최종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인구 감축을 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통제를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이 빌 게이츠가 지금 계속 해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바이러스 시대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코로나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딥스테이트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인구를 감축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백신에 대한 거 이거 맞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고 백신이 지금 단시간 내에 1, 2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 모르지만 못하죠.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수명이 줄어버리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병들어 있으면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체르노빌 그 방사선 유출됐을 때 그때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 동네 살던 사람들 10년 이상 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수명이 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단시간 내에 안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지금 전 제약회사들이 제약회사들이 지금 딥스테이트하고 지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약품이거든요. 제약을 가지지 않고서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또 SNS에 올라온 글이 백신이요? 백신이 아니고 먹는 약을 개발했대요. 아니 뭐 먹고, 먹는 약을? 예, 먹는 약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는데 두 제약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FDA나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든 약들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냐. 그렇잖아요. 이게 다 정치적인 로비가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몸에 좋아도 아무리 좋은 약이고 명약이라 그래도 승인을 안 떨어뜨리고 언론에서 딱 나와가지고 떠들어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약도 사장되는 거예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약도 와서 언론에서 홍보하고 하면요 그냥 좋은 약이 명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백신 문제는 저희가 좀 생각을 좀 깊숙이 해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도 무조건 접종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법까지도 그럼요. 지금 사망하면 책임 없다 이렇게 해놓고서 강제 접종 시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공산주의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백신도 건강한데 내가 못 하나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칙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완전히 모든 게 다 비밀리에 진행되도록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고를 다 보여주세요. 노르웨이에서 23명 사망한 거, 네? 미국에서 또 의사가 죽은 거 경고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그냥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굳이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고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으면은 좀 이상하다. 이런 거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강제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강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국민 저항으로 막아내야죠. 그리고 그럼 법조항을 뭐 죽으면은 정부 책임이 아니다 이거 빼버려야지. 자기네들 자신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조항을 가지고 강제 접종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제 접종을 하면요, 지금 우리 국민 선거를 볼 때 거의 다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 저항성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네. 근데 강제 접종한다고 하면 의사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어떤 의사가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의사분들 일어나셔야 되고 특히 교회들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거 백신 문제는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목사님 신종원 목사님도
아 맞아요. 병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병원에서 주는 주사 한 방 맞고 병원 들어가시기 전에 그냥 멀쩡하시다면서. 건강하셨는데 그거 하나 주사 한 대 맞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증빙도 안 된 거 이런 것들 지금 맞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절대 맞으시면 거는요 안 돼요. 청와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맞아야 돼요. 걔네들 맞고 예, 1년 그 다음에 있다가 1년 뒤에 있다가, 국민들이 예. 맞는 걸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예. 한 그렇게 정말 해서. 1년 지나서 반응을 보고 아, 쟤네들이 멀쩡하면 우리는 맞아도 되고 청와대 그때 식구들이나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택하는 거 내가 맞고 살아있거든요. 싶은 사람 맞고 안 맞고 싶은 사람 안 그렇죠. 맞고. 예, 그렇게 선택을 해야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코로나가 이제 백신 맞고 끝났다고 하면 다른 바이러스는 안 오냐 이거죠. 뭐죠 또 다른 해마다 바이러스 새로운 오면은 건데. 그때 또 백신 또 만들어서 또 맞게 할 거냐.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중공에서 또 제2의 그 바이러스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바이러스에서 백신 맞아야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좋은 산삼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약을 국민에게 강제를 하고 책임을 안 지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공산주의 같은 생각하는 거죠. 그 문재인 같은 생각하는 거죠.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시다바리들을 국회에다가 가짜 국회의원들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세요. 문제는 김여정의 김정은의 기쁨조가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의 기쁨조가 저기 김종인이잖아요. 네. 네. 국민당, 다 국민당. 자기 국민적. 패들이니까 아, 아주 심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끔찍해요, 끔찍해. 네. 또 다음 주제로 김학의 씨 불법 출국 문제가 지금 한간에 빅 뉴스가 되고 있죠. 예. 이게 잠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9년 3월 22일 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방콕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내렸습니다. 어디다 내렸냐면은 대검 기획조정부 어떤 연구관에게 요거 긴급 출국 금지 좀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여튼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연구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힘들 것 같다. 왜 긴급 출국 금지 명령 내리는 게 힘드냐? 일단은 첫 번째 김학의는 피의자가 아니다. 응? 범죄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긴급 출금은 수사기관,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그 긴급 출금 명령은 기관장이 내리는 거지. 기관장이라는 거는 중앙지검, 예? 뭐 경기 뭐 남부지검 요런 지검장, 기관장이 내리는 거지. 일개 검사가 출금 명령 내리는 게 말이 되냐? 어쨌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검 진상조사단 요쪽 그 라인, 그쪽 그 불법을 저지르는 그 라인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은 동부지검 내사번호 1호라는 그거를 가라로 작성해가지고, 가라로 자기네가 동부지검장도 모르게 동부지검 내사번호 1호라고 가라로 작성을 해서 긴급 출국 명령서를 내린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이런 일은 다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며칠 전에 정유미 부천지청 부장검사 유명한 말을 했죠. 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면서요. 임시번호 붙였다가 나중에 정식번호 붙이는 게 관행이냐?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소리를 씨부리나. 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뭐 이거 얼마를 불법 출금하셨나요? 얼마를 몇 년 동안 못 나가는 거? 지금까지 못 나간 거죠. 김학의 씨가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무죄로 끝난 거 아니에요? 1심에서 무죄가 됐나? 무죄로 끝났죠. 네. 무죄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이게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요거죠.
공문서 위조, 동부지검 내사번호 1호라고 가라로 작성하고 요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주로 저기 무죄로 끝났는데 그 전에 예.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쉬쉬했었던 쉬쉬해 거죠. 오다가 어. 최근에 요게 네, 요것이 오픈이 된 거죠. 이게 누가 이거를 정보를 유출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항상 못된 짓은 도맡아서 했네요. 그러기도 했는데 이번 더 심각한 게 동부지검장도 모르게 네. 그 어떤 대검 쪽에 그 이제 몇몇 이성윤 라인 그 검사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죠. 근데 그게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요 짓을 저지른 그 검사들 이성윤 라인 그 검사들 요 사람하고 그다음 바로 그 위가 이성윤 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아마 조국이 법무장관이었습니까? 조국 그 위에 문재인.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파고들면 아주 그냥 이거 큰 사건이에요 이거. 근데 이건 세 발의 피인 거죠. 아 그럼요. 그렇죠. 세 발의 피죠. 문재인은 어디 캐나다 다 나와 그 몸통이니까. 예. 예. 그리고 추미애 아직도 법무부 사퇴 안 했죠? 맞아. 그대로 아니, 건장해.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추미애보다 그 더 지독한 박범계를 앉히려고 하니까 박범계가 더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몸끓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김학의 이 사건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건데 그냥 제 책감 없이 그냥 무조건 하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 문재인이 저지른 수많은 부정부패 죄악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인데 이게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냐면은 검사들이 자기네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아주 그냥 제대로 조사하려고 막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밝히고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죽게 생겼어요. 양파. 까도 끝이 지체가 없어. 나오려는데 지체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조국 딸 조민희 의사 네. 국시 합격했다며요. 네. 정말 어제 그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조민이가 하는 병원에 설득하면 안 돼. 그래서 한 의사협회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입학 무자격자가 의사가 되는 모습을 보니 내 의사 면허증과 의사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 진짜 아니 이게 근데 어느 분이 또 얘기했는데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많이 경쟁률이 없었다. 많이 시청하든 안 하든 일단은 없어서 자격 무자격이 이게 중요한 거지. 자격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자격을. 그렇죠. 자격을 그리고 주면 안 돼. 지금 보면은 자격을 준 거 이유는 뭔가요? 아직 자기가 법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예. 일단 가장 큰 문제를 잘 보세요. 그 정유라는 법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 고소가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그냥 알아서 무슨 대학교죠? 이화여대. 이화여대에서 알아서 기었고. 제정시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미 지금 재판이 들어갔고 유죄가 나온 게 벌써 몇 건이나 됐는데도 그런데도 아직 고대하고 부산 의정원하고 이런 데서 아직도 이거를 취소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낙태생을 논문 표절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 학사학위 취소한다고 지금 해가지고 홍진영이랑 지금 맞다. 설민석 설민석 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논문 표절해가지고 그 석사 학위 이제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자격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조민도 얘도 지금 법이 드러났으면은 지금 걔도 무자격인 거예요. 졸업했어도 무자격인 거예요. 이거는. 무자격이죠. 근데 이런 애가 지금 시험에 합격했다고 지금 의사 면허증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지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정권 바뀌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민 이 여학생이 얘도 지 아빠하고 똑같아가지고 뻔뻔한 거죠. 진짜 어리석어요. 이렇게 하면 괜히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이거 감옥 1, 2년 썩을 거 몇 년이나 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정유라 같은 경우는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쵸. 진짜 자기 노력해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그거 학교 들어간 거예요. 아시안 게임.
아시아게임 예. 금메달 딴 거예요. 틀린 거지. 그거하고 얘 서류 조작해서 들어간 거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다 금메달 딴 사람들은 다 대학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다 자격을 했죠. 지워준 김연아, 김태형 거잖아요. 모두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네, 운동선수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고 마치 옛날에- 정유라만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옛날에 그 야구나 축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네. 한 명 잘하면은요 그 학교에서 연대나 고대에서 그 한 명 스카우트 하려고 얘 껴줘 1+1+1 해가지고 못하는 애도 같이 껴서 갔어요. 네, 그랬어요. 껴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지금 아유 우리나라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 위선적이에요. 정유라 때는 들고 일어나면서 너무 저민이도 북졸 출신으로 만들어 저부터 버렸네요. 그렇죠. 예, 저부터도 그렇고요. 아 이게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이게. 조민 이거는 지금 정말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진짜 의사 되려고 의대 가서 공부하고 한 사람들 얼마나 그 허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잠못 자고 지금 이렇게 조민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이제 관심을 안 두는 이유가 정유라 때 너무 자기들이 과하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서 무관심으로 할 수도 그런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자기 그렇죠. 어떤 자격지심이 좀 느껴져서 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아니, 이거 더 처음 놨어야지.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그때는 네. 언론이 정유라하고 춤을 처음 추었고 다른 칼춤을 맞아, 추었고요. 언론. 지금은 언론이 조용하고 언론이 아주 일절 보도를 안 하니까 개법을 진짜 법인 것처럼 가장을 해갖고 양해탈을 쓰고 진짜 법을 가장해서 했기 때문에 걔는 정당한 건 줄 알고 이런 거거든요. 정유라 같은 경우는 정말 범인처럼 아주 칼춤을 췄잖아요 언론들이. 그렇죠. 조용하잖아요. 이거 참 문제고요. 의사도 이제 뭐 마음 놓고 우리가 병원 다닐 수 있겠어요? 조민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가짜가 얼마나 많을까. 저는 조민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렇게 조민처럼 저런 가짜 의사가 또 많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의사 여러분들께서 그 경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다 들고 일을 하시라 요거까지는 요구 안 하고요. 의사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 있잖아요. 동네에다 플래카드 다 붙여놓으세요. 의사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국 방방곳에 정유라 이거 우리 입학 용납 못한다. 조민 죄송합니다. 조민 입학 우리는 용납 못한다. 의사 가운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다 이렇게 플래카드 네, 만들어 맞아요. 붙여주세요. 의사분들께서 직접.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다른 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민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 본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뒤에 있는 사람 떨어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조국내 가지고 온 애새끼들까지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에 비해 그 자식인 거지. 여기 아니 하나만 그러는데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요. 그렇잖아요 아주 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뻔뻔하게 진짜 이거 하늘을 심판을 한 3, 4만 심판 받을 거 나중에 한 20까지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냥 남의 일처럼은 무관심하니까 이것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날뛰는 거예요. 네. 이래서 개돼지구나 국민들이. 네, 맞아요. 진짜 국민은 저 개돼지한테는 우리가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 네. 다 들어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아들도 그렇고요. 추미애 맞아요. 아들도 추미애 그렇고. 아들. 추미 아들도 그렇고요. 네, 그 모든 그 군필자들 허탈하게 만들고 또 군대 가서 아들을 두는 부모님들 허탈하게 만들고. 아니 예, 아니 진짜. 일병짜리가 휴가 나와서 간부한테 전화 걸어서 저 중대장님 저 오늘 못 들어가고 며칠 더 있다가 들어갈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군대 되죠. 갔다 오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카투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카투사 훈련이 뭐가 힘듭니까? 카투사 그러시면 안 그래요? 카투사 그 통역병이잖아요. 아 근데 무슨 목사님은 어디 나오셨냐면은 그냥 특수부대 나오셔가지고 아니 저는 그냥 그 수색대에 나왔는데 전방에 진짜 있었는데 힘든 데서. 근데 사실 그 제가 카투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육군들 전방에 있는 부대들에서 훈련하는 거에 비하면 그럼요. 카투사 같은 분들은 훈련도 천국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 비하면 진짜 전투 부대는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이제 그랬습니다. 추미애를 저기 아들을 예. 이 용산으로 보내려고 예, 예. 또 많이 로비도 했잖아요. 예. 근데 편한 데로 보내려고. 아 그래요? 네, 아우 그런 제가 로비를 하여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아무튼 그 군생활이 지금 예전에 군대에서 뭐 80년대, 90년대 군생활 하신 분들에 비하면은 지금 눌러라. 아니 그럼요. 우리나라 카투샤 지금 하시는 분들 철책 그래도 근무자들에 비하면 천국에서 군생활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거를 또 휴가를 또 자주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주 나가는데 그거까지도 안 들어가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 군생활 하시는 분들 허탈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걸 그거에서 맞아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든든한 애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예. 내 자식 그렇게 귀하면 되면은 남의 자식도 군대 귀한 보낸- 줄 알아야지. 군대 보낸 그 부모님들 자식한테 그렇게 못 해주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휴가를 저희는 솔직히 휴가도 있어도 못 나가요. 바빠가지고 보내주지도 않아요. 보내줘야지 가지. 아 특히 수색 때는 타령할 시간을 안 줘. 타령할 시간을. 보내줘야지 타령을 하지. 근데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바빠가지고 진짜 휴가도 못 나갔어. 맞아요. 이게- 일 많아서 뭐해 그러니까 저희는 네, 진짜 그래요. 전기 외박, 전기 외출이 없어요. 전방이기 때문에 비무장지에 수색정찰하고 막 나하고 훈련하고 하면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솔직히 카투사는 휴가도 많고요. 외출 예방도 많거든요. 우리 그냥 한국 일반 우리 고병들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외출 예방 누가 이렇게 막 제대로 나와 그랬으니까 우리 근무할 때. 저희 부대 이제 저희 부대 부대 얘기네. 저희 부대 후임이 들어오면요 타령장이 없어요. 왜? 갈 방향을 몰라요. 맞아. 최전방이니까. 최장 어디 북한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GP 안쪽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타령을 안 해요. 가라 그래도 우리는 막 개방해서 키우거든요. 이등병 애들은 다 다른 데는 타령하고 막 관리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다 풀어놔도 타령을 안 해요. 밥 시간 되면 다 와가지고 밥 먹고 타령을 안 해요. 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타령을 안 해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는지 산속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짬밥이 있어도 타령을 안 해요. 나가면 고생하고 힘드니까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우리 타령병이 없어요. 근데 휴가를 안 보내주는 게 이제 단점이에요. 휴가를 안 보내주는 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지도청에 있는 그 자녀들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강하게 키우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보내면 안 되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게 나라한테 봉사하는 거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거지. 자기 새끼들은 다 좋은 곳으로 빼돌리고 그래서 국민들만 고생시키는 거 그러면서 무슨 낯짝을 들고 국민들 앞에서 국가에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지 맞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이거. 박원순이 아들 박주신도요. 예. 아직까지도 지금 벌써 8년이거든요. 아직도 군대 안 갔죠? 네. 아직 안 가고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요. 지 있어요. 애비 그 상치로부터 도망가서 아니 지 영국으로 도망가서 애비가 한국으로 따르면 들어오지도 않고 자식들끼리도 있고요. 지금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아버지 도망갔어요.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어요. 입국했을 때 잡아들였어요. 예, 그때 그 재판정에 와가지고 요 엑스레이 사진 여기 이빨 요 엑스레이 사진 하나 찍고 가라 그러니까 그거 안 찍고 그냥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그 버렸어요. 나이가 한 30 됐죠? 아니 지금 아니요, 30 넘었죠. 예? 40이 돼가요. 40 됐다고요? 8년 됐어요. 8년.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요. 보통 외국에서 이제 유학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요. 30살 넘어가면은 무조건 들어오게끔 법으로 들어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박사 과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특별한 케이스를 제하지 않고서는 다 들어와야 아 그래 이제 그 박주 씨는 좀 다른 게 네. 그 척추 때문에 이미 면제인가요? 면제를 받았어요. 아 근데 면제를 받았다고요? 면제 근데 그게 받았는데 이제 척추 가짜인 사진이 거죠. 본인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아. 99% 이상이라 네, 그게 왜냐면 그 양승호 박사님 하신 게 그분 아무 상관없는데 의사로서 양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이 가도 왜 공룡의 뼈는 공룡이 이제 사람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리대요. 그리고 제가 뭐 100년, 1000년 후에 제 뼈를 해도 제 뼈는 저 뼈죠. 제 뼈가 다른 사람 뭐 A나 B나 C나 김씨나 최씨 누구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 뼈는 이거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박지신 그 뼈는
박주식이 앞으로 죽어서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박주식 뼈는 박주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척추 어쨌든 그 척추 아니, 사진이 그 척추가 MRI 아니고. 사진하고 그 엑스레이 사진이 틀리다는 박주신 뼈가 뼈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거 공군에 예, 저기 어떻게 이번 시청 정권 부서 바뀌면은 다 네. 밝혀내야겠네요. 다 밝혀내야 다 밝혀내야겠네요. 우리 까지 집어야 돼. 까지 아, 집어서 부족을 척추 내야 사진 돼. 보면은 뒤에 이 지방 등의 지방 두께가 거의 이게 막 한 5cm 가까이 돼요. 이래 지방 두께가. 이러면은 몸무게가 90kg,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의 몸이거든요. 박주신이 몸이 그러냐고 지금. 아니 근데 박주신이 박주신은 20대 거고 그 뼈는 40대. 거의 뭐 40대 이상의 아주 막노동으로 허리 다 망가진 거의 40, 50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뼈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특히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요 치아. 치아. 이 치아를 보니까 다 아말감으로 떼왔는데 이거는 어디 우리나라에서 아주 못 사는 그 아주 서민에 아주 못 사는 그 거기서 이빨 치료 거의 제대로 못 받고 뭐 이렇게 노숙자 아주 이빨이. 거의 제대로 관리를 못 받은 그런 이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디 중상층 이상의 박주신 그 박원순 아들의 그 자제의 이 이빨일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그렇죠. 아무튼 나랑아마 예. 썩었는 거 아저씨 운동을 하지. 하여튼 다 훗날 밝혀질 겁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다 밝혀지고 또 국민들한테 사죄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계속 타령 치범 자살을 당하거나 뭐 뒤지기는 해도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그 주특기가. 자살 당하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사과나 이런 것을 하면은 자기들이 정말 큰 치욕으로 생각하는 치욕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죽으면 죽었지 사과 안 해. 그래서 그러니까 자살 저 당하는 좌파 쪽 거예요. 쟤네들이 진짜 위선적이고 진짜 교만한 거예요. 예, 자살. 사과. 그게 양심에 네. 양심에 화이 빠진 진짜 대로 화이 빠진 거. 내버려둔다고요. 그거는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사과 자체가 머리에 없어요. 머리에. 그러니까 종교를 싫어하는 거죠. 종교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양심도 이 머리에 없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진실이라는 것도 없어요. 진실이라는 건 쟤네들이 추미애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진실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 자체가 진실이라고. 이 사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완전히 추한년이네. 그래서 재판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때?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예, 일단 우리에게 가장 급한 사안은 요 미국의 그 부정선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감상주의에 빠지고 싶지 않은 그런 저는 언제나 객관적이고 이제 팩트주의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조 바이든이 취임하는 모습을 보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다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아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 국민들의 이 분노에 힘을 입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끝까지 소망을 갖고 왜냐하면 저는요 주님의 종들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계신 주님의 종들이나 또 우리나라에 계신 주님의 종들께서 미국에서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왠지 트럼프가 이 어떤 내전적인 상황을 수습하고 다시 대통령직 임기를 갖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기도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뭔가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흘 안팎으로 1월 20날 지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저희들이 이제 좀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월요일 날 또 문재인이가 또 무슨 헛소리를 또 한다고 신년 기자회견을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국어로 하려나?
이제 뭐 아니 써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몰라요. 예, 에코 용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기대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새해에는 이제 보궐선거가 또 있잖아요.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야당이 좀 잘해야지 밥 숟가락 떠 먹여줘야지만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좀 저희가 좀 새해는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좀 저희가 기쁨으로 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랬으면 예. 좋겠고, 예,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어느 한 사람을 뭐 이렇게 공격하고 어느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뭐 그러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근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게이지를 저희가 그냥 한번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거라고 예,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할 때 혹시 그 틀리게 얘기한 것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그냥 바랍니다. 알아서 들으시고 팩트 체크를 알아서 좀 해주세요. 와가지고 막 떠들어내는 건데 그 안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가짜였어, 뭐 틀렸어. 틀릴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틀릴 수 본인들 있습니다. 목에 본인들 목이니까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또 추후에 또 건강 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